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의 추세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가 최근 새로운 예언을 남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난드의 최신 예측은 신종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2월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대되므로 대만, 일본, 영국 등의 국가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3, 4월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올해 5월에는 바이러스가 새로운 양상이 돼 세계와 공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현재 전 세계가 카라사파 요가 현상을 겪고 있다라며 8성이 한 줄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수성, 금성, 지구, 하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맹왕성 등 태양계의 행성들이 한 줄로 나란히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블러드문, 파팔라치아 요가 등이 뒤따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드는 코로나19 외에 2월 국제정세도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언제든 전쟁을 벌일 정도로 긴장돼 있는 가운데 2월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난드는 하성과 토성, 쌍성 결합으로 올해 3월에서 4월에 다른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4월이 지나야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이전 비디오에서도 2022년이 달의 해이기 때문에 기상 이변 가능성이 매우 높아 5월 이전에 지진, 토네이도, 홍수, 하산 등이 각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아난드는 세 가지 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 아난드는 이 기간 동안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며 그중 대만, 미국, 영국, 이탈리아가 심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2022년 3월에서 4월, 아난드는 앞으로 2달간 전염병이 더 심해지고 사망자와 중증 환자가 증가할 것이며 경제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2022년 5월, 아난드는 5월 이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며 전염병도 차츰 진정될 것이다. 그러나 변종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위협이 느슨해지는 대신 온건한 방식으로 감염이 지속될 것이다. 내년 4월 중에는 다른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도 있지만 그 여파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가장 난감한 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각계의 반발 속에 시작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저녁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 2개의 서양 대표팀이 개막식에 불참하기로 해 박해를 당한 집단에 대한 동정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은 잇따라 올림픽 보이콧 외교를 했습니다. 베이징은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유럽의 폴란드, 세르비아 등이 포함된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할 세계 지도자 20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 합류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외교를 한다고 하지 않았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목요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2월 3일 아린다 바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 주재 인도 외교 사절들이 올림픽 개폐막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막을 앞두고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 행사에서 베이징이 만든 국경 영웅이라는 군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군인은 인도 국경에서 부상을 당했던 병사입니다. 그의 출연은 인도 정부의 불만과 언론의 광범위한 비난을 야기했습니다. 베이징은 스포츠가 정치와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군인을 성화봉송 주자로 보낸 것은 역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중공 정권의 체포 위협과 IOC와 스폰서들의 압박으로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에야 개막식에 불참한 이유를 공개 해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공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올림픽을 결란하려고 선수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공 언론들이 가짜 정보를 빌미로 인권 박해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리는 4일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중공에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의 군사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1월 27일 국방전략기술 인터넷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는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이 중국 기업과 이스라엘 산업 전문가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인 반면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법 집행력을 높여왔습니다. 중공이 이스라엘의 국방기술을 확보하려는 데 대해 반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은 몇 달 전 예루살렘에 베이징이 이스라엘 내에서 선진 국방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나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기술이나 회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의 경고로 이스라엘 국방부 안보부서들은 최근 몇 달 새 산업계의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허텐무 국제방위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에 선진기술 방면에 어떤 능력이 있는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는 모두 이 기술들을 획득하려는 중공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며 미국은 이스라엘 등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해 선진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 협력 방식을 더욱 폭넓게 채택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위 마우춘 워싱턴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소리에 트럼프 행정부 이래 국방기술 안보의 허점을 보완해 왔다라며 이스라엘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주목하는 것은 핵심 군사 지식과 국방 하드웨어가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미 군사 기술을 거침없이 중공에 수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스라엘과 중공의 협력이 가장되게 해석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분석 전문가인 시우 씨는 미국이 수년 전 이스라엘과 강력한 협상을 벌였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확실한 동의 없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미국 군사 기술도 이전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